화려한 청담동의 한정식 집은 손님들의 대화 소리로 웅성거렸다. 나는 새 원피스에 옷매무새를 매만지며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첫 직장에 입사한 지 고작 2달. 그런데 나는 우리 IT 영업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중환 대표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 직속 상사인 이진우 부장님이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 최고급 식당을 통째로 빌렸고, 솔직히 그 효과는 대단했다. 우리 테이블 주위로 최고급 크리스탈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고, 웨이터들은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접시를 들고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이지은 씨, 박 대표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입사 첫 달 만에 15억 원짜리 테크와이즈 계약을 성사시킨 신입사원. 자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네. 내 뺨이 자부심으로 뜨거워졌다. 대학 학자금 대출과 큰 꿈만 가지고 이 낯선 서울로 이사 온 후 그 계약은 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7천만 원의 성과급은 내 평생 만져본 가장 큰 돈이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나는 최대한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려 애쓰며 답했다. 박 대표님이 미소를 지었다. 겸손하기까지 하군. 마음에 들어. 그래, 그 보너스가 서울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좀 됐나? 더 좋은 오피스텔이라도 구했다든지. 내 포크가 입으로 향하다가 허공에서 멈췄다. 보너스 말씀이신가요? 제 성과급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성과급 말고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분명히 말했다. 내가 이진우 부장에게 자네에게 특별히 지급하라고 지시했던 추가 5% 보너스 말일세. 우리는 뛰어난 인재에게는 확실히 보상해야 한다고 믿거든. 나는 옆자리에 이 부장님을 곁눈질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 네, 물론입니다. 나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거짓말을 했다. 저녁 식사의 나머지 시간은 정신없이 지나갔다. 이 부장님은 재빨리 대화에 끼어들어 화제를 보너스에서 회사 성장 예측치로 돌렸다. 내가 입을 열려고 할 때마다 그는 긴급한 사업 안건이라며 말을 가로챘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면에서는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추가 5% 보너스? 그럼 7천만 원이 더 있다는 소리였다. 명백히 내 돈이어야 할 7천만 원이 어딘가에 붕 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을 뒤적이며 내 눈을 철저히 피하는 이 부장님을 지켜봤다. 지은 씨는 미래가 아주 밝아. 박 대표님이 계속해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가 이 부장님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이대로만 계속 성장한다면 이 부장, 내가 자네한테서 이 친구를 뺏어갈지도 몰라. 우리 본사 최연소 영업팀장이 될 수도 있겠어. 물론입니다, 대표님. 이 부장님이 재빨리 동의했다. 아주 유망한 직원입니다. 저녁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박 대표님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계속해서 훌륭한 성과 보여주게. 이지은 씨. 아, 기대가 크네. 그는 내 손을 굳게 잡은 뒤 이 부장님에게 돌아섰다. 이지은 씨가 성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해 주도록 하게. 물론입니다, 대표님.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상사, 이 부장님이 대답했다. 박 대표님의 차가 떠나는 순간 나는 이 부장님에게 몸을 돌렸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벤츠로 걸어가며 어깨너머로 소리치고 있었다. 저녁 잘 먹었네. 월요일에 보지. 나는 식당의 밝은 불빛 아래 홀로 서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지 못했다. 내 보너스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우리는 엄마와 딸이라기보다는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사이였다. 엄마는 내가 이 서울 생활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 직장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엄마, 오늘 밤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나는 작은 원룸안을 서성이며 말했다. 다 말해보렴, 우리 딸. 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 전체를 설명했다. 보너스에 대한 박 대표님의 의아함, 이 부장님의 불안한 태도까지. 엄마는 조용히 들으며
가끔 걱정스러운 작은 소리를 냈다. 그러니까 정리 좀 해보자. 엄마가 마침내 말했다. 대표이사는 네가 받지도 않은 추가 7천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정확해요. 그리고 박 대표님이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이 부장님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았어요.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지은아, 아주 조심해야 해. 하지만 동시에 네가 받아야 할 건 정당하게 받아내야지. 누구에게도, 특히 내 상사에게 도둑질 당해서는 안 돼. 하지만 제가 오해한 거면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라면요. 그렇다면 질문 좀 하는 게 해가 될 건 없지. 하지만 만약 네가 맞다면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만약 네가 맞다면 이 부장은 네 돈을 훔치고 있는 거고 그건 네가 이 직장을 얼마나 필요로 하든 상관없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막막함을 느꼈다.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월요일에 그와 얘기해봐. 단도직입적이돼. 프로페셔널하게. 그리고 얘야, 그가 널 위협하게 두지 마. 월요일 아침은 흐리고 부슬비가 내렸다. 나는 이 부장님에게 할 말을 수백 번 연습하느라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대리석 로비를 지나 15층으로 올라가 세련된 사무실 건물로 들어설 때 속이 울렁거렸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이 있는 이 부장님의 코너 오피스. 평소에는 그 전망을 사랑했지만 오늘따라 어지러웠다. 나는 그의 사무실 문틀을 노크했다. 들어와요, 이대리. 주말은 잘 보냈고? 네, 부장님. 금요일 저녁일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아? 무슨 일인데? 박 대표님이 언급하셨던 보너스요. 제 첫 계약에 대해 추가로 5%를 지급하라고 하셨다는. 이 부장님은 천천히 눈을 깜박이더니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날 밤 박 대표님이 워낙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내가 직접 그 말을 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제 첫 계약에 대한 추가 5% 보너스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 놀라시는 눈치였습니다. 아, 이 부장님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다. 그 보너스. 아, 물론이지. 아직 격리팀에서 서류 결제가 진행 중이라 기다리고 있어. 이런 일이 다 그렇잖아. 보너스 지급은 절차가 복잡해서 말이야. 안도의 물결이 나를 덮쳤다. 정말요? 아, 괜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경 쓰지 마. 이런 건 시간이 좀 걸려. 곧 처리될 거야. 나는 연신 사과하고는 당혹스러운 기분으로 내 자리로 돌아왔다. 어쩌면 내가 과민 반응했던 걸지도 모른다. 어쩌면 모든 게 괜찮은 걸지도 3주가 흘렀다. 나는 첫 계약이 운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일에 매달렸다. 입사 두 번째 달이 끝나갈 무렵 나는 또 다른 큰 계약을 성사시키기 직전이었다. 모릿은 산업과의 7억 원짜리 계약, 첫 계약만큼 거대하진 않았지만 확실한 성과였다. 계약이 체결된 날, 나는 탕비실에서 조용히 승리의 춤을 췄다. 또 다른 3,500만 원의 성과급이 내게 들어올 예정이었다. 월급과 합치면 나는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경제적 안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주 금요일 성과급이 내 계좌에 입금되었을 때 나는 강박적으로 은행 잔고를 확인했다. 3,500만 원이 거기 있었다. 하지만 입금 내역을 쳐다보는 순간 익숙한 불안감이 위장에서 또아리를 틀었다. 격리팀이 이번 달 성과급을 이렇게 빨리 처리했다면 왜 지난달 보너스는 아직도 복잡한 절차에 묶여 있는 걸까? 이 부장님과 대화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다. 서류 작업이 대체 얼마나 오래 걸릴 수 있는 걸까? 나는 의심을 떨쳐내려 했지만 주말 내내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일요일에 통화할 때 엄마는 내 기분을 알아차렸다. 걱정이 많아 보이는구나. 얘야, 아마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보너스가 아직 안 들어와서요. 한 달이 지났는데? 그건 좀 이상하네.
알아요. 하지만 계속 돈 문제로 묻는 직원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아요. 지은아, 엄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억지를 부리는 것과 자신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네 직감을 믿어봐. 월요일 아침, 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이 부장님을 다시 귀찮게 하는 대신 바로 근원지로 가기로 했다. 나는 격리팀의 최은정 씨에게 내 보너스 지급 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정중한 이메일을 보냈다. 1시간도 안 되어 답장이 왔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대리님. 제 기록에 따르면 7천만 원의 보너스 지급건은 11월 15일에 처리되어 최종 분배를 위해 부서장님께 전달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이진우 부장님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나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3번 읽었다. 처리되어 이 부장님에게 전달됨. 2주도 더 전에. 이번에는 리허설 따위는 없었다. 나는 이메일을 인쇄해서 곧장 이 부장님의 사무실로 향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귀에 들릴 정도였다. 부장님, 제 보너스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에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이지은 대리, 얘기는 이미 했잖아. 아직 처리 중이라고. 아니요, 다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나는 인쇄된 이메일을 그의 책상 위에 놓았다. 격리팀에 따르면 그 돈은 2주 전에 부장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이 부장님의 얼굴색이 여러 번 바뀌었다. 그러고는 그가 전에 본 적 없는 차갑고 분노에 찬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지금 날 거짓말쟁이로 모는 건가? 이 대리? 제 돈이 어디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봐, 지금 당신 엄청나게 욕심 부리고 있는 거야. 욕심이라는 단어가 뺨을 때리는 것처럼 아팠다. 네? 뭐라고요? 이 부장님이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력도 없는 24살짜리가 베테랑들도 못 버는 성과급을 벌어들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자리를 부러워하는지 알아? 그런데도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어? 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공격성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었다. 그는 불과 2달 전 내 첫 계약을 축하해주던 그 다정한 상사가 아니었다. 내가 당신 지금 당장 해고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 그가 계속했다. 인사팀에 전화 한 통이면 이 모든 게 사라져. 당신 월급, 성과급 체계, 그 소중한 커리어, 전부 다. 목이 꽉 조여왔다. 부장님, 저는 단지 대표님께서 제 것이라고 하신 돈에 대해 묻고 있을 뿐입니다. 대표님은 여러 말씀을 하시지. 그게 당신이 내 사무실에 쳐들어와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야. 눈물이 눈에 고였지만 나는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참았다. 여기서 이 사람 앞에서만은 안 됐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겁니다. 글쎄, 질문은 했고 나는 대답했어. 돈은 때가 되면 들어갈 거야. 그렇게 조급하게 굴지 마. 나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고 죄송하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화장실로 도망쳤다. 칸막이 안에 안전하게 몸을 잠그자마자 나는 눈물을 터뜨렸다.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밤에 전화해줘. 뭔가 정말 잘못됐어.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안개 속에서 지나갔다.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이 부장님의 말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새겼다. 정당한 보상에 대해 묻는 직원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보듯 나를 쳐다보던 그의 눈빛. 그날 저녁 내가 소파에서 스트레스를 풀며 배달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엄마가 서두 없이 말했다. 나는 이 부장님이 나를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것까지 포함해 모든 대립 상황을 이야기했다. 엄마는 내가 끝마칠 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지은아, 내 말 잘 들어. 그가 오늘 한 짓, 그건 협박이야. 널 겁줘서 물러서게 하려는 거라고. 어쩌면 그 사람이 맞을지도 몰라요. 제가 정말 욕심 부리는 걸지도요. 얘야 아니야.
네가 번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욕심이 아니야. 그건 기본적인 공정함이지. 그리고 질문을 했다고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거? 그건 정상적인 상사의 행동이 아니야. 나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정말 저를 해고하면 어떡해요? 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월세도 내야 하고 학자금 대출도 있는데. 네가 무서워하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린 이렇게 할 거야. 넌 이 문제에 대해 영리하게 대처해야 해. 다시는 그와 직접 대면하지 마. 그는 이미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는 걸 보여줬어. 대신 모든 걸 기록하고 어쩌면 격리팀에 다시 연락해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은정 씨에게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해봐. 돈이 정확히 언제 이 부장님에게 보내졌는지, 어떤 형태로 갔는지, 세부 정보가 많을수록 넌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 결단력에 불꽃이 튀었다. 엄마 말이 맞아요.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야 내 딸이지. 하지만 지은아, 조심해. 만약 그가 네 돈을 훔치고 있는 거라면 그는 위험한 사람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신중하게 이메일을 작성해 최은정 씨에게 보냈다. 안녕하세요. 어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보너스를 받지 못해서요. 혹시 언제 어떻게 이 부장님께 전달되었는지 더 자세한 정보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적절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최은정 씨의 답변은 철저했고 치명적이었다. 물론입니다. 해당 7천만 원은 11월 15일 오후 2시 47분에 이진우 부장님의 부서 운영비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항목은 직원 성과급 이지은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부장님께서 최종 승인 후 대리님 계좌로 이체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절차는 보통 최대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나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커피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최대 24, 48시간, 16일이 지났다. 오해도 회계 지연도 복잡한 절차도 없었다. 이 부장님은 2주도 더 전에 내 돈을 받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이메일을 내 개인 계정으로 전달하고 모든 것의 스크린샷을 저장했다. 이제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두려움은 차가운 확신으로 변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이건 절도였다. 오전의 나머지 시간은 기어가는 듯했다. 나는 이메일에 답장하고 후속 전화를 거는 등 내 일에 신용만 할 뿐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 점심시간에 나는 차 안에서 엄마에게 전화했다. 그 사람이 내 돈 가지고 있어요. 나는 서두 없이 말했다. 확실해? 완벽하게 확실해요. 2주 넘게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럼 이제 되찾을 시간이야. 그날 오후 나는 용기를 내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부장님의 문을 두드렸다. 적어도 내 양심을 위해서라도 그에게 이 일을 바로잡을 기회를 줘야 했다. 부장님, 격리팀에서 제 보너스가 11월 15일에 부장님께 전달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2주도 더 지났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이지은 대리, 내가 말했잖아. 처리 중이라고 하셨지만 2주 전에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부장님 계좌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장님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 선 넘는 거야. 완전히 선 넘는 거라고. 제 돈에 대해 묻고 있는 겁니다. 내 돈? 그가 거칠게 웃었다.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해? 넌 나를 위해 일해. 모든 건 나를 거쳐서 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난 당신이 상대하기에 너무 골치 아프다고 판단했어. 내 위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 해고야. 책상 정리하고 나가. 그 말들이 얼음물처럼 나를 덮쳤다. 제가 번 돈에 대해 물었다고 저를 해고하실 수는 없습니다. 난 어떤 이유로든 널 해고할 수 있어. 불복종, 불량한 태도, 아무거나 골라봐. 그는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보안팀, 직원 한 명 건물 밖으로 안내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다. 하지만 제 보너스 7천만 원은 여전히 원합니다. 이 부장님이 비웃었다. 그건 월말에 마지막 월급이랑 같이 받게 될 거야. 이제 내 사무실에서 나가. 내 책상을 정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분이었다. 2달간의 일, 내 이름표, 작은 화분, 사진 몇 장이 종이 상자 하나에 다 들어갔다. 동료들은 보안 요원이 나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봤다. 나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이 부장님에게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족감을 주지 않으려 했다.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엄마에게 전화했다. 저 해고당했어요. 나는 말했고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다. 오, 얘야, 정말 안 됐구나. 월말에 돈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 이제 겨우 12월 초잖아요. 거의 한 달이나 남았는데. 만약 그가 거짓말하는 거면요? 영원히 안 주면 어떡해요.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거야. 며칠 집에 와서 머리 좀 식히렴. 그럴 수 없어요. 다음 주에 월세 내야 하는데 이제 직업도 없어요. 서울을 떠날 여유가 없다고요. 그럼 제대로 싸워야지. 하지만 먼저 숨부터 쉬어. 나는 저녁 내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영업직에 미친 듯이 지원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즉각적이고 잔인했다. 3년 이상 경력자 우대, 지속적인 판매 실적 입증 필요, 최소 누적 매출 50억 이상, 나의 성공적인 2건의 계약은 갑자기 시장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 부장님이 한 가지는 맞았다. 나는 그 직업을 가졌던 것이 운이 좋았고 이제 돈 때문에 그 기회를 걷어차버린 것이다. 자정까지 나는 47개의 지원서를 보냈고 19개의 거절 통보를 받았다. 하루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갔다. 나는 라면으로 연명하며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구직 활동에 썼다. 겨우 얻은 몇 번의 면접도 허사로 돌아갔다. 회사들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경험, 제공할 수 없는 실적을 원했다. 총명해 보이지만 우리는 즉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라는 특히나 잔인한 거절을 당한 후 나는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했다. 그냥 돌아가서 사과할까 봐요. 내가 말했다. 이 부장님한테 제발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빌어야겠어요. 절대 안 돼. 엄마, 저 이제 돈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일주일 뒤에 월세 내야 하는데 통장에는 2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지은아, 내 말 들어. 만약 지금 돌아가면 넌 그 보너스를 절대 받지 못할 거야. 그는 너에 대한 완전한 권력을 갖게 될 거고 넌 네 돈을 훔치는 사람 밑에서 갇혀 일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전 직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넌 찾을 거야. 도둑에게 기어가서가 아니라 그날 밤 모든 것을 바꿔놓을 뉴스 기사를 보았다. 박중환 대표님이 다음 주에 있을 지역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이었다. BEB, 영업의 혁신,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내 심장이 뛰었다. 이것이 그에게 직접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티켓은 비쌌다. 연사와의 만남이 포함된 맨 앞줄 좌석은 1,000만 원이었다. 1,000만 원. 내 남은 저축의 거의 전부였다. 만약 이게 통하지 않는다면 나는 완전히 파산할 것이었다. 나는 구매를 클릭하기 전 1시간 동안 등록 페이지를 쳐다봤다. 세미나 당일 나는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내 연설을 연습했다. 해고당하고 절박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프로페셔널하고 자신감 있어 보여야 했다. 박 대표님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 행사장은 강남의 반짝이는 컨퍼런스 센터였다. 나는 체크인하고 맨 앞줄 좌석을 배정받았다. 프로그램을 꽉 쥔 내 손에서는 땀이 났다. 박 대표님의 강연은 오후 2시였고 직후에 만남의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다. 내가 노트를 검토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이지은 씨?
이지은 대리? 나는 돌아섰고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 부장님이 내 뒤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물었다. 세미나에 참석 중입니다. 아니, 여기서 뭐 하냐고? 저 회사 대표로 왔습니다. 박 대표님께서 오라고 하셔서요. 그의 시선이 내 맨 앞줄 좌석으로 향했다. 이봐, 이 대리. 마침 잘 만났네. 좋은 소식이 있어. 내 속이 울렁거렸다. 무슨 좋은 소식인데요. 자네 보너스가 처리됐어. 월말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내일 사무실로 와서 수표 받아가. 타이밍이 너무나도 공교로웠다. 잘 됐네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맞다. 차라리 내가 그 티켓을 자네한테서 살게. 내 동료 중에 정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맨 앞줄 자리는 구하기가 불가능해서 말이야. 감사하지만 저는 계속 있을 생각입니다. 이 부장님의 미소가 흔들렸다. 500만 원 줄게, 현금으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1000만 원짜리 티켓에 500만 원? 왜? 정가보다 더 비싸게 사시려는 거죠? 내 동료가 정말 여기 오고 싶어 하고 돈은 문제가 안 되거든. 이 부장님이 재빨리 말했다. 자, 이 0만 원. 마지막 제안이야. 자네 보너스 7천만 원이랑 합치면 9천만 원이네. 지금 그 돈 정말 필요하지? 아나?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은 명백했다. 그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겁에 질려 있었다. 부장님, 왜 그렇게 제가 떠나길 바라시는 거죠? 내가 뭘 바란다는 게 아니야. 그냥 자네를 도와주려는 거지. 제 티켓의 웃돈을 줘가면서요. 자네한테 좋은 거래를 제안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다른 참석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지은, 대리 똑똑하게 굴어. 돈 받고 가. 나는 일어서서 그의 눈을 마주했다. 전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부장님. 진실을 밝히러 온 거예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진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 보너스가 정말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진실. 제가 질문했을 때 왜 저를 해고하셨는지에 대한 진실. 부장님이 정말 어떤 상사인지에 대한 진실 말입니다. 실수하는 거야. 그가 씩씩거렸다. 아주 큰 실수. 박 대표님은 내 말 대신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난 이 회사에서 8년을 일했어. 넌 고작 2달이었고. 그렇다면 걱정하실 것 없겠네요. 이 부장님은 잠시 나를 노려보다가 몸을 돌려 재빨리 걸어갔다. 나는 그가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내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세미나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나는 맨 앞줄에 앉아 신경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30분 후 박 대표님이 무대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직후 내 도박이 성공할지 여부를 알게 될 것이다. 박 대표님의 발표는 훌륭했다. 디지털 전환, 고객 심리, BEB, 영업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 평소 같았으면 완전히 몰입했을 것이다. 대신 나는 계속해서 방안을 둘러보며 이 부장님을 찾았다. 나는 그가 뒤쪽에서 전화기에 대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다. 잠시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불안감에 속이 뒤틀렸다. 박 대표님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발표를 마치자 사회자가 질의응답 시간을 알렸다. 청중으로부터 몇 가지 질문을 받을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손을 들었다. 네, 맨 앞줄에 계신 젊은 여성분. 박 대표님이 무대 조명 속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가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지은 씨? 이지은 씨? 이런 반가운 우연이 있나? 그가 내게 일어서라고 손짓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 회사의 가장 유망한 젊은 영업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이지은 씨, 질문이 뭐죠? 마이크가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수백 명이 업계, 전문가, 잠재적 고용주, 동료들, 그리고 저 뒤 어딘가에서 이 부장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 방안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아마도 내가 용기를 잃기를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윤리적 리더십과 직원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훌륭한 주제로군. 계속하게. 나는 심호흡을 했다. 바로 지금이었다. 만약 부서장이 직원들의 보너스를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직원이 대표님께서 직접 승인하신 7천만 원의 보너스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 돈이 그 직원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면요? 방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박 대표님의 미소가 내 말을 이해하면서 사라졌다. 나는 그가 내가 정말로 무엇을 묻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을 볼 수 있었다. 그건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로군요. 이지은 씨. 네, 대표님.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 건가?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6주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표님께서 제 첫 계약에 대한 추가 5% 보너스를 받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대표님께서는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격리팀을 통해 그 7천만 원이 11월 15일에 제 부서장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박 대표님이 무대 가장자리로 다가섰고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대표님께 연락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님께서 뛰어난 인재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말씀이 진심이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박 대표님은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청중을 둘러본 후 다시 나를 보았다. 이 대화는 개인적으로 계속하는 게 좋겠군. 세션이 끝난 후 무대 뒤에서 나를 좀 기다려주겠나? 네, 대표님. 내가 자리에 앉아 방 안, 곳곳에서 속삭이는 대화가 터져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감히 뒤돌아 이 부장님의 반응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회자는 재빨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지만 방 안의 에너지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나는 해냈다. 수백 명의 증인 앞에서 진실을 말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일어섰. 질의응답 시간의 나머지는 정신없이 지나갔다. 나는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고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흘렀다. 세션이 끝났을 때 박 대표님은 내 눈을 마주치고 옆 출구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다. 무대 뒤는 물병과 과일 접시가 놓인 작은 대기실이었다. 박 대표님은 참석자들과 이야기하느라 지체된 후 몇 분 뒤에 도착했다. 이지은 씨, 뭐든 걸 말해줘야겠네. 처음부터. 다음 1시간 동안 나는 모든 시간 순서를 설명했다. 저녁 식사 대화, 이 부장님으로부터 정보를 얻으려 했던 시도, 위협적인 행동, 해고. 나는 격리팀의 이메일, 내가 저장해둔 문서 등 모든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박 대표님은 말없이 들었고 그의 표정은 분이 갈수록 어두워졌다. 회계 기록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하나? 최은정 씨와 직접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장은 자네가 동료들의 잠재 고객을 빼돌려서 해고됐다고 하더군. 첫 성공 이후에 같이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됐다고. 말이야,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대표님. 저는 명백히 보너스에 대해 물었기 때문에 해고당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격리팀의 최은정 씨,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 다른 동료들도요. 박 대표님이 관자놀이를 이를 문질렀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야, 이지은 씨.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횡령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말씀드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내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네. 즉시 조사를 시작할 거야. 그동안 자네가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서면으로 기록해서 우리 법무팀에 보내주게. 그 말씀은 자네가 목소리를 낸 것이 옳았다는 뜻일세. 그리고 만약 이 부장이 자네가 주장하는 짓을 저질렀다면 그는 심각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거야. 박 대표님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48시간 안에 나는 회사 내부 감사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들은 내 문서를 검토하기 위해 즉시 만나고 싶어 했다. 회의는 회사 본사의 딱딱한 회의실에서 열렸다. 내 맞은편에는 내부 감사팀장, 인사팀 직원, 그리고 자신을 최고 법무, 책임자라고 소개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이지은 씨, 저희는 당신의 주장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자세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2시간 동안 그들은 모든 세부, 사항, 시간, 날짜, 증인, 문서에 대해 나를 신문했다. 그들은 내게 진술서에 서명하고 증인들에게 연락할 권한을 부여하고 모든 이메일,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회의가 끝났을 때 내가 물었다. 이제 철저히 조사할 겁니다. 법무 책임자가 말했다. 저희는 이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재정적 비리의 증거를 발견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 보너스는요, 조사 결과 당신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전액 보상은 물론 저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손해배상금까지 받게 될 겁니다. 나는 회의실을 나오며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기분이 들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실제로 내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떻게 됐어? 절 믿는 것 같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딸.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텐데. 잘 해결되기만 바랄 뿐이에요. 전 아직도 실업자고 거의 파산 직전이란 말이에요. 잘 될 거야. 이번엔 좋은 예감이 들어. 일주일 후 모든 것을 바꾼 전화가 걸려왔다. 이지은 씨, 내부 감사팀의 홍수진입니다. 오늘 회사로 좀 들어와 주실 수 있을까요? 공유해드릴 결과가 있습니다. 본사 건물로 운전해 가는 동안 내 손이 떨렸다. 바로 이거였다. 내 도박이 성공했는지 알게 될 순간 홍 팀장이 로비에서 나를 만나 이전과 같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이번에는 박 대표님도 법무팀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이지은 씨, 앉으세요. 공유해드릴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홍 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열었다. 저희 조사 결과 이진우 부장의 부서 자금 관리에서 광범위한 재정적 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신의 누락된 보너스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 3년 동안 이진우 부장은 보너스 지급금, 경비 정산금, 그리고 재량 운영비를 체계적으로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저희가 추산한 총 횡령액은 약 5억 원에 달합니다. 박 대표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진 씨, 내가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네. 자네가 보너스를 받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네가 목소리를 내준 용기 덕분에 훨씬 더 큰 문제가 드러났어. 이 부장님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 횡령, 급여 기록 위조 등으로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체포됐어요. 아니 약간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체포? 이 정도 규모의 기업 횡령은 중범죄입니다. 상당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겁니다. 홍 팀장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다. 이것은 당신의 보너스 7천만 원에 당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불편에 대한 추가 보상금 2천만 원을 더한 수표입니다. 나는 그것이 진짜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수표를 멍하니 쳐다봤다. 더 있네. 박 대표님이 말했다. 본사에서 일할 자리를 제안하고 싶네. 연봉 2천만 원 인상과 개선된 성과급 체계를 갖춘 선임들이 직책일세. 내 입이 떡 벌어졌다.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시는 겁니까? 나는 자네에게 커리어를 제안하는. 걸세. 자네가 한 일은 엄청난 진실성과 용기를 필요로 했어. 그것들이 바로 우리 리더십 파이프라인에 필요한 자질들이지. 하지만 저는 성공적인 계약이 2건뿐인데요. 자네는 부패한 상사에게 맞서고 중대한 사기 사건을 폭로할 배짱도 있었지. 그것만으로도 자네의 인격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네. 박 대표님이 미소 지었다. 게다가 경력 없는 사람치고는 그 2건의 계약도 꽤 인상적이었어. 자네는 여기서 아주 잘 해낼 거라고 믿네. 나는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지켜보는 방안의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6주 전 나는 해고당하고 절박했다. 이제 나는 회사 본사에서 더 좋은 직업을 제안받고 있었다. 언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월요일은 어떤가? 우리가 이사 준비를 돕고 여기서 아파트 구하는 것도 도와주겠네. 전적인 회사 지원을 받을 걸세. 나는 엄마에게 이 소식을 전할 생각, 마침내 스트레스 없이 청구서를 낼 수 있게 될 생각. 네, 앞에 놓인 진정한 커리어 경로에 대해 생각했다. 네, 내가 말했다. 네, 당연히 좋습니다. 본사에서의 첫 주는 비현실적이었다. 작은 칸막이 대신 나는 창문이 있는 진짜 사무실을 갖게 되었다. 월세를 걱정하는 대신 나는 회사의 확장, 계획에 대해 배우고 그 안에서 내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이 부장님과의 대립 이야기는 회사 전체에 삽시간에 퍼졌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았다.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다른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몇몇 베테랑 직원들은 내 사무실에 들러 이 부장님을 의심했지만 목소리를 낼 용기가 없었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당신이 몇 년 전에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한선임 부장이 내게 말했다. 우리 모두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문제를 일으키기 두려웠죠. 금요일에 박 대표님이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적응은 잘 되어가나? 정말 놀랍습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네. 다음 달에 우리 연례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자네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줬으면 하네. 내 속이 울렁거렸다. 어떤 종류의 강연 말씀이신가요? 자네의 이야기. 자신을 위해 일어서고 권력의 진실을 말하고 비즈니스에서 진실성의 중요성에 대한 것 말일세. 우리 팀이 듣는다면 엄청난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네. 저는 대중연설에는 별로 소질이 없는데요. 이지은 씨, 자네는 그 세미나에서 500명 앞에서 일어서서 사기 사건을 폭로했어. 이 정도는 잘 해낼 거라고 보네. 그의 말이 맞았다. 내가 겪은 모든 일에 비하면 회사 프레젠테이션은 감당할 만해 보였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겠습니다. 리더십 컨퍼런스는 도시 외곽의 고급 리조트에서 열렸다. 회사의 최고 성과자, 관리자, 임원 200명이 3일간의 교육과 네트워킹을 위해 모였다. 나는 둘째 날 점심 직후에 연설할 예정이었다. 내 주제는 행동하는 진실성,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무대 뒤에 서서 나는 불과 몇 달 만에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다. 6개월 전, 나는 실무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었다. 3개월 전, 나는 실업자였고 절박했다. 이제 나는 회사의 리더십 팀 앞에서 연설을 앞두고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지은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나는 열광적인 박수를 받으며 무대로 걸어나갔다. 맨 앞줄에서 나는 박 대표님이 격려에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다. 3개월 전, 저는
제 보너스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간단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오늘 저는 왜 그 질문을 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20분 동안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진실성이란 단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배운 사람으로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침묵할 때 목소리를 내 용기를 갖는 것이었다. 내가 끝마쳤을 때의 박수는 우레와 같았다. 쉬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내 연설이 얼마나 영감을 주었는지 말했다. 그날 저녁 만찬 리셉션에서 박 대표님이 나를 옆으로 불렀다. 정말 탁월했네, 이지은 씨. 자네는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진정한 재능이 있어.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네에게 질문이 있네. 멘토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멘토링이요?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젊은 전문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네.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 기업 환경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말이야. 나는 어리고 두려움에 떨고 혼자였던 직장 내 정치를 헤쳐나가거나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 방법을 몰랐던 과거의 내 모습을 떠올렸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훌륭해. 처음에는 작게 아마 대여섯 명의 멘티로 시작할 걸세. 가능성은 보이지만 자신감을 키우고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들로 6개월 후 나의 첫 멘토링 그룹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나는 승진에서 누락되고 공격적인 상사에게 위축되고 자신을 위해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했다. 멘티 중 한 명인 서연 씨는 24살의 나를 떠올리게 했다. 똑똑하지만 조용하고 상사에게 저평가받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우리 세션 중 하나에서 내게 말했다. 서연 씨,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는 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존중을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저를 해고하면요. 그럼 더 좋은 직장을 찾게 되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그들이 당신을 더 잘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3주 후 서연 씨는 환한 얼굴로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승진과 연봉 인상을 협상했다. 대리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질문하는 건 욕심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거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었다. 세미나에서의 대립 후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사무실에서 예상치 못한 우편물을 받았다. 주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다. 이진우 전 부장이 보낸 것이었다. 이진 씨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내가 당신에게 연락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 편지를 읽지 않고 버려도 이해하겠지만 내가 미안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거의 버릴 뻔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내가 당신에게 한 짓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성공을 질투했고 당신의 잠재력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그 첫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나는 비교 속에서 실패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의 성취를 축하하는 대신 나는 그것을 원망했습니다. 당신의 보너스를 가져간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룬 것을 깎아내리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사소한 경비정산에서 시작된 횡령이 점차 커졌는지 설명했다.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들보다 자신이 그 돈을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고 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 경력, 내 평판, 그리고 내 진실성을 파괴했습니다. 그건 당신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내므로써 옳은 일을 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나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해합니다. 나는 편지를 2번 읽고
접어서 책상 서랍에 넣었다. 허탈했다. 화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누군가가 사소한 질투심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버렸다는 사실이 슬펐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편지를 버리지도 않았. 지난주 박 대표님이 분기별 검토를 위해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본사에서 일한 지 2년, 나는 모든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성공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축했으며 회사에 떠오르는 스타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다. 이지은 씨, 자네와 논의할 중요한 것이 있네. 제 실적 평가 말씀이신가요? 자네의 미래일세. 나는 내년에 은퇴를 발표할 걸세. 이사회는 이미 후임자 계획을 논의하고 있네.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은퇴 축하드립니다.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고맙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야. 나는 아주 신중하게 자네를 지켜봐왔네. 자네의 진실성, 리더십 잠재력,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능력. 이사회도 마찬가지일세.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말하는 자네가 원하고 현재의 궤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언젠가 이 회사가 자네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걸세.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말이야. 나는 말문이 막혀 그를 쳐다봤다. 자네는 내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해. 그가 계속했다. 열정적이고 원칙을 지키며 옳은 것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지. 그것들이 바로 이 회사의 리더십에 필요한 자질들이야. 그의 사무실을 걸어 나오면서 나는 18개월 전 그 화려한 식당에서 사라진 보너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던 24살의 겁먹은 나를 생각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결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다. 평가는 어떻게 됐어? 나는 답장을 입력했다. 오늘 밤에 전화할게. 엄마, 절대 믿지 못할 거야. 그것은 결코 7천만 원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요구할 용기를 갖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되었다.